2장에 넘어가서 위대한 비밀 밝혀지다. 너무 가까워서 볼 수가 없다. 너무 신비로워서 이해할 수가 없다. 너무 단순해서 믿을 수가 없다. 너무 훌륭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왜 그토록 소수의 사람만이 그 진실을 발견했을까? 왜 대다수의 사람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지 못했는가? 어떻게 수십억 명의 사람이 우리의 행복에 그토록 중요한 무언가를 놓친 것일까? 우리가 그 위대한 비밀을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사소한 장애물 때문이다. 바로 믿음이다. 그 단 한 가지 믿음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발견을 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곧 우리의 몸과 마음이라는 믿음이다. 당신은 당신의 몸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기 위해서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세드나 마음혁명에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사용하듯이 당신의 몸은 당신이 움직여서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당신이 곧 자동차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몸이 있다고 당신이 곧 몸이라고 말하는가? 물질로 이루어진 당신의 몸은 의식이 없다. 몸은 자신이 몸인지 모르지만 당신은 그것이 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발가락은 자신이 발가락인지 모르고, 손목은 자신이 손목인지 모르고, 머리는 자신이 머리인지, 뇌는 자신이 뇌인지 모른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몸의 구석구석을 알고 있다. 당신은 몸의 모든 부분을 알지만은 각 부분은 당신을 모르는데 어떻게 당신이 곧 몸일 수 있는가? 과거의 위대한 존재들의 인간의 진정한 모습에 대한 비밀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날카로운 질문들 덕분이었다. 밀레니엄을 거치며 우리가 갖게 된 최악의 습관은 우리가 곧 몸이라는 믿음이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잊었고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한다. 나는 곧 내 몸이다. 그러므로 나는 죽을 것이다. 당신의 몸이 없으면 당신도 없다고 두려워한다. 우리가 곧 우리 몸이라는 믿음은 인류에게 가장 커다란 두려움을 만든다.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우리는 몸이 죽을 때에 나 역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고 두려워한다. 이는 당신의 삶 위에 시커먼 구름이 도사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불멸을 원한다면 더 이상 몸에 매달리지 말라. 세드나 마음혁명에서 레스터 레븐슨. 우리는 우리 몸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 좋은 소식이다. 모든 물질이 그러하듯이 몸은 언젠가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완전히 물질적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의 몸을 비롯한 그 어떤 물질도 영원하지 않고 탄생과 죽음의 과정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질 뿐이다. 하지만 당신의 실체는 결코 죽지 않는다. 진정한 당신은 결코 죽을 수가 없다. 몸은 죽겠지만 몸이 당신의 본질은 아니다. 우리는 몸과 자신을 동일시할지 우리의 진정한 모습과 자신을 동일시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의지가 있다. 몸은 고통과 다름없지만 진정한 당신은 무한한 기쁨과 다름이 없다.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당신이 곧 당신의 몸이라는 믿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아니다. 당신 머릿속의 목소리는 당신이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세월 동안에 그것이 당신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을 것이다. 머릿속 목소리가 곧 당신인 것 같고 당신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고 또 매우 익숙하겠지만 그것은 결코 당신이 아니다. 당신 머릿속 목소리는 당신의 마음이며 당신의 마음은 당신 자체가 아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생각의 집합이다. 피트로리. 생각이 없으면 마음도 없다.
마음은 단지 생각일 뿐이다. 자신을 살펴보라. 생각이 없다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안에는 생각과 감정, 기억과 느낌뿐인데 당신이 곧 생각인가? 당신이 곧 감정인가? 당신이 불만 가져가는 생각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그 불만이 사라지면 당신도 사라질 것이다. 당신은 생각이나 느낌, 감정이 아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것들이라면 그것들이 사라질 때 당신도 사라져야 한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들이 지나간 후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당신은 생각 이전에도 존재했고 감정과 느낌 이전에도 존재했으며 그 모든 것이 사라진 후에도 완벽히 온전하게 남아있다. 잘 살펴보면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는 생각과 감정, 느낌을 경험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 자체는 아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찾지 못하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몸과 마음은 무척이나 설득력이 있는 조합이기 때문이다. 마음은 끝없이 생각을 늘어놓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나는 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 마음이 곧 나 자신인 것처럼 늘어놓는다. 게다가 우리 몸의 모든 감각 역시 마음에서 오기 때문에 몸이 곧 나 자신이라는 믿음이 강해지는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당신의 자아감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그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거나 당신이 그 일을 일으킨 것처럼 보일 것이다. 당신은 그 일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 일에 관심을 기울인다. 당신은 자신의 안전과 유리한 입장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가만히 있는다. 당신은 정말 진짜처럼 보인다. 잔 프레이저. 당신에게 몸과 마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단지 몸과 마음이 진정한 자신이 아니라는 것이다. 몸과 마음은 당신의 자동차처럼 이 물질적인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서 당신이 사용하는 훌륭한 도구일 뿐이다. 몸과 마음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가리고 있는 유일한 장애물이다. 당신의 진정한 자신을 가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오해이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인가? 에고를 강화하는 즉 자신감과 명성, 성취, 외모, 물질 획득을 강조하는 온갖 노력을 생각해 보면 깨어있음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에고 즉 상상 속의 자, 거짓자, 개별자 그리고 심리적인 자아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현자들이 붙인 이름들이다. 그 모든 명칭은 우리가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을 구성하는 몸과 마음을 가리킨다. 우리가 자신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우리라고 생각하는 그 인간을 뜻한다. 인간은 당신이 경험하는 것이지 당신이 아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인간이다 라고 말하려면 어떤 인간인지 옛날의 아기인지 유아인지 10대인지 말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 모든 과정은 곧 끝날 것이다. 초프로 박사. 당신의 성격은 끊임없이 변한다. 그런데 성격이 곧 당신이라면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화가 난 사람인가? 다정한 사람인가? 불만이 많은 사람인가? 짜증이 나는 사람인가? 친절한 사람인가? 그 전부가 당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신은 그 전부가 될 수가 없다. 만약에 그렇다면 화가 난 사람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지 않은가? 화난 사람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불만이 많은 사람이 진짜 당신이라면 그 사람이 사라질 때 당신의 일부도 그와 함께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가? 당신은 화가 난 사람이 있기 전에도 그 자리에 있었고 화가 난 사람이 사라진 후에도 그 자리에 있다. 당신은 불만이 많은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도 여기 있었고 그가 사라진 후에도 여기 있다. 그러므로 변화하는 기분이나 성격은 분명 당신이 아니다.
성격은 유용한 도구이지만 당신은 정의할 수가 없다. 당신의 진정한 모습은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 자신을 훨씬 뛰어넘는다.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데 큰 장애물은 자기 스스로를 생각과 기억, 감정과 느낌의 집합체로 믿는 것이다. 인간은 인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반박한 여지가 없는 믿음 때문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인간 혹은 에고는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다. 이는 단지 상상일 뿐이다. 우리가 에고이거나 인간이라는 믿음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스스로 몹시 평범하고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고 느낀다. 나쁜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한다. 질병, 노화, 죽음을 두려워한다. 가진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 봐 두려워한다. 우리는 돈이 충분하지 않고 시간과 에너지가, 삶과 건강, 행복이 삶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고 믿는 결핍 상태에서 살아간다. 심지어 우리 자신 또한 충분하지 않다고 믿는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라 오히려 사실과 정반대이다. 인간이 처한 조건의 비극과 희극은 우리가 실체 없는 자아를 대신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인식하고 말하며 삶의 대부분을 보낸다는 사실이다. 에고는 당신이 아니다. 하지만 에고가 만드는 소음 때문에 당신은 진정한 자아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그 상태가 지속되는가? 즉 에고에게 먹을 것과 물을 계속 주는 것은 무척 위험한 일이다. 잔 프레이저. 나는 모두가 인간이라는 도구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삶을 너무 개인적으로 살고 너무 개인적으로 인식하고 모든 것을 너무 개인적으로 받아들인다. 인간의 방식으로 삶에 대응하는 것은 무지함의 한 형태이다. 올바른 빛으로 대상을 보지 못한다. 당신은 몸을 경험하고 마음을 경험하며 인간임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일부도 아니며 궁극적으로 당신도 아니다. 그 모든 경험이 끝나도 당신은 끝나지 않는다. 사람 안에는 사람이 없다. 에고를 깨뜨려 보고 내려놓는 것이, 그 하찮은 것에 대한 믿음을 그만두는 것이 왜 그토록 어려울까? 거짓자들. 당신의 생각과 감정, 감각과 믿음은 매끄럽게 함께 움직이며 당신이 그저 한 명의 인간일 뿐이라고 당신을 설득한다. 우리는 모두 엄청난 거짓말쟁이들이다. 아주 평범한 척하고 한계가 많은 척한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잠시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은 끝은 평범하고 한계 많은 인간일 뿐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거짓말은 없다.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는 상상 속의 캐릭터에 사로잡혀 있다. 이 상상 속의 캐릭터는 영화의 등장인물과 다르지가 않다. 캐릭터는 가상의 인물일 뿐이다. 우리는 자신이 모든 것을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믿음을 강화한다. 당신 머릿속의 목소리가 곧 당신이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그 목소리가 하는 말을 전부 믿게 된다. 당신의 마음이 일으키는 모든 생각을 믿게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말이다. 점점 늙고 있어. 너무 피곤해. 나는 부족해. 나는 할 수 없어. 시간이 별로 없어. 돈이 부족해. 시력이 나빠서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아. 나는 자격이 없어. 죽는 게 두려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들은 모두 마음이 당신에게 강요하는 한계이다. 진정한 당신은 한계가 없다. 즉 그 어떤 것도 당신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진정한 당신은 영원한 존재이다. 불행과 진실 맞바꾸다. 불행과 진실. 진정한 당신은 한없이 거대하고 장엄하고 온전하고 완벽하며 지극히 평화를 느끼지만 자신이 한계가 많은 에고일 뿐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를 깨닫지 못한다.
애고로는 눈가리기를 풀고 완벽한 평화와 기쁨에 빠져들어라. 당신 자신을 찾으면 당신은 모든 것을 갖게 된다. 삶은 사소한 문제들을 끝없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삶은 우리가 지금까지 간과해 온 본질을 보라고 한다. 바로 변하지 않는 우리의 진정한 자아이다. 인류는 자신이 진정한 자아와 대비되는 육체를 가진 인간일 뿐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갇혀 살고 있다. 우리 서로의 이야기에는 비극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비극은 없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차이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 뿐이다. 우리가 그 교훈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야기는 아름다움과 사랑, 지성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고통은 피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라. 그 생각에 붙잡혀 있는 한 고통은 존재할 것이다. 성서 속 이야기에서 몸, 마음, 또 자신을 동일시하는 인간은 머리 위에 집을 짓는 인간이다. 자신의 본성을 깨닫는 것은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그 진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다. 당신 자체가 그 진실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찾는다는 말인가? 많은 사람이 진정한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에서 고개를 돌리고 있을 뿐이다. 두 개의 이미지가 동시에 담긴 그림을 본 적이 있는가? 처음 그림을 보면은 첫 번째 이미지가 분명히 보이고 두 번째 이미지는 보이지 않는다. 첫 번째 이미지에만 집중하느라고 두 번째 이미지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초점을 바꾸고 시선을 부드럽게 풀어주어야 두 번째 이미지가 보인다. 루빈의 유명한 그림을 보면 처음에는 마주보는 두 사람이나 화병 중 하나를 보게 된다. 두 가지 이미지를 동시에 분명히 보기 위해서는 그림을 보는 시선을 바꿔야 한다. 그렇네요. 그 화병을 보니까 이 화병이 말하자면 자 시선을 바꾸어서 화병 옆에 있는 선을 따라서 보면 두 사람에 마주보는 것이고 초점을 시커먼 것만 생각하면 화병밖에 안 보인다는 거지. 우리는 거의 일평생 몸과 마음이 곧 나 자신이라는 나는 한 인간이라는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보아왔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 모습을 분명히 보기 위해서는 루빈의 그림을 볼 때처럼 시선을 약간 움직여 주어야 한다. 그렇네요. 자, 시선을 옮겨라. 당신은 알아차리고 있는가? 대답은 반드시 그렇다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방금 그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다시 묻겠다. 당신은 알아차리고 있는가? 그렇다. 당신은 알아차리고 있다. 알아차림은 당신의 삶에서 지속되는 유일한 것이었고 여전히 그렇다. 알아차림이 당신이다. 당신은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알아차림이다. 우리에게 몸과 마음이 없다고 잠시 상상해보자. 몸을 없애라, 마음을 없애라, 이름을 없애라. 지나온 삶을, 또 모든 기억과 믿음, 그리고 무엇이 남아있는지 주목해라. 남아있는 것은 오직 알아차림뿐이다. 알아차림. 당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이라. 보고 있는 것. 우리의 시각기관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 망원경은 망원경을 되돌아보는 천문학자 없이는 무용하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마음이라는 기관 역시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당신은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알아차림 자체이다.
우리가 우리라고 상상하는 나 그저 또 다른 생각일 뿐이다. 마음의 장막. 우리는 자신의 문제와 서른한 강박관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아는 것에 너무 익숙해서 우리의 본성이자 기본적인 덕에 깨어있는 알아차림을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으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가면을 벗어라. 그것은 수년 동안 낡고 더러워진 껍데기일 뿐이다. 알아차림을 제외한 모든 것은 결국 끝나거나 죽는다. 알아차림. 우리는 5살 때 등등 나이에서 5살 때 나는 곧 학교 갈 거야. 또 졸업하고 싶어. 34살 때 약혼해서 60살 때 나는 은퇴할 준비가 안 돼서 자기의 시대는 삶의 겉모습인 외모의 변화가 알아차림 안에서 일어남을 이해하는 것이다. 영원하고 안정적이며 우리의 진정한 모습인 그 알아차림 안에서 말이다. 완벽하고 실제하며 영원한 기쁨인 무한한 존재와 닿아 있고 무한한 존재로 기능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장에 대한 요약은 우리의 위대한 발견을 걸어먹는 것은 단 하나의 믿음이다. 단 하나의 믿음. 그것은 우리가 곧 우리의 몸과 마음이라는 믿음이다. 당신은 당신의 몸이 아니다. 당신이 곧 당신의 몸이라는 믿음은 인류가 가진 가장 큰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만든다. 진정한 당신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인간은 당신이 경험하는 것이지 당신 자체가 아니다. 알아차림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모습이다. 몸과 마음, 이름과 살아온 이야기, 과거의 기억, 믿음과 생각이 없다고 상상해보라. 남아있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이다. 그렇네요.